불로초, 즉 상추를 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락투카리움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통효과가 있어서 상추 아편이라고까지 불립니다. 그만큼 진통효과와 진정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이 락토카리움은 현재까지 연구로는 상추랑 치커리 딱 두 종류에만 나옵니다.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베타카로틴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무려 7배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뭐가요? 당근이요. 어떤 성분이요? 베타카로틴이요. 당근은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에게 휴식을 줍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비비크림 바른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저는 피부에 어떤 화장품이나 화학약품을 바르지 않습니다. 이거 깨알 자랑이신데요. 제 피부의 비결은 사과와 양배추와 상추와 당근과 각종 무첨가 주스입니다. 당근을 매일 섭취한 A집단, 전혀 안 먹은 B집단,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먹은 집단, 이렇게 3집단을 나누어서 장기간 실험을 했는데요. 매일 섭취한 A집단은 전혀 안 먹은 B집단보다 뇌졸중의 발병률이 무려 70%나 낮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네요. 이런 실험을 한 것도 대단하네요. 그죠? 8년 동안 9만 명에게 매일 당근을 먹이고 안 먹이고 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완전 배출입니다. 책 표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은이는 유명하신 조승우 한약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기셨고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지은이 소개는 오늘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주 동안 상추를 매일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놀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상추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인간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당신은 아시는지요? 당신은 그래도 60, 70까지는 살았겠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49세입니다. 그러니까 50도 되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불로초는 미국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달나라에도 없고 바로 당신 옆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불로초 상추를 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추는 생각보다 엄청난 놈입니다. 천연 비타민제, 천연 미네랄제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상추는 한자어 생채에서 변형된 말로 날로 먹는 채소라는 뜻입니다. 상추 뿌리를 딱 자르면 우유처럼 하얗게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락투카리움이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통 효과가 있어서 상추 아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진통 효과 및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요? 락투카리움이라는 그 하얀색 물질입니다. 학생 때 어머니께서 졸리니까 상추 먹지 마라라고 하신 말씀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너희들 상추 먹었냐? 하고 하신 것도 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 락투카리움은 현재까지 연구로는 상추랑 치커리 딱 두 종류에만 나옵니다. 상추도 좋고 치커리도 좋은가 보네요. 눈치 빠른 제약회사에서 상추에서 각종 성분을 추출해서 수면 유도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여 년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수면제 진실에 관한 주제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연예인들의 끝나지 않은 사망 사건을 다뤘는데요. 그 배경에 수면제 졸피뎀이 있었음을 만천하게 고발했습니다. 저도 이거 본 것 같아요. 그죠? 탤런트 최진실, 최진영 남매 정말 안타깝죠. 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수많은 연예인들이 밝혀지지 않은 자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진실 씨의 매니저와 지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부작용을 몰랐다니까요. 알았다면 무조건 막았겠죠. 방송 제작진은 폭식, 기억상실, 자살 시도 등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에 수면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약물을 누구나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건당국은 이처럼 비극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약물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수면제의 부작용이 계속되자 언제부터인가 수면제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슬그머니 수면유도제라는 부드러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수면제의 부작용을 염려한 제약회사의 발빠른 대처인데요.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장에서 만든 악마의 약 수면유도제 말고 천연 수면유도제인 상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분과 엽산 등이 풍부해서 임산부에게 특히 좋습니다. 시골 장터에 가면 옛날에 약장수들이 남자는 정력에 좋고 여자는 피부에 좋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알약을 팔곤 했는데 그런 사이비 약 말고 천연강장제 상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외국에서 들여온 소고기가 흔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돈 좀 있어야 한우를 먹었죠. 제 친구 하는 말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며 소금장에 소고기만 찍어서 계속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부럽고. 채소는 일절 먹지 않고 소고기만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뽐냈는데요. 이거 정말 돈 자랑은 될지언정 바보 같은 짓입니다. 고기 먹을 때 상추와 깻잎과 마늘을 싸서 먹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추와 깻잎과 마늘 이 3종 세트가 소화하기 어려운 고기를 분해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깃집을 가더라도 샐러드 셀프바가 있는 집에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추와 각종 채소를 가져다가 먹을 수 있으니까 설사 고기를 드시더라도 상추에 파무침, 마늘과 양파를 가득 넣어 쌈으로 드시면 고기 1인분의 반도 먹기 전에 배가 불러옵니다. 맞습니다. 그죠? 이것은 제 경험인데요. 채소로 배를 채우면 다음날 아침 배변이 너무 시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고깃집, 고기 뷔페 같은 거, 요새 명륜 진사갈비 같은 거 많잖아요. 가끔씩 가면, 이제, 사실 채소 안 먹은다는 다음날 화장실 가면, 배변하고 나면 정말, 자기도, 맡기 힘든 정도의 좀 냄새가 역하잖아요. 굉장히 강하고. 근데 채소를 되게 많이 먹고 하면 괜찮죠. 어제 먹은 파무침과 양파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몸속에서 소화가 완성되어서 완전히 배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몸무게는 1kg이 빠져 있습니다. 굶어야 빠진다가 아니라 몸 청소를 해야 빠진다가 정답입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해봤어? 라는 말은 정말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봤어. 정주영 회장님 지금도 요새도 짤 보면 그거 있죠? 본인도 황당해 하시는 거. 500원짜리 그 지폐, 그때는 500원짜리 지폐였으니까요. 다들 아시죠?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그거 들고 가가지고. 백사장 사진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 유명한 일화. 네가 배를 사주면 내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영국 정부에 가가지고 차관을 얻어서, 조선소를 만들면서 배를 지어서 너한테 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배를 사라. 본인도 이제 그게 아마 중앙대 특강이었던 것 같은데 중앙대에서 박사과정 받으면서 중앙대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학생들 앞에서 얘기했던 게 아직도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거는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나라 분이라는 것도 대단하고 그렇게 읽은 우리나라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읽으신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추는 꽃상추, 적상추, 로메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님들이 선생님 기생충 무서워서 채소를 못 먹겠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2강대국입니다. 그죠? 선진국인데 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기생충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미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기생충 보유자가 많았죠. 그래서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토양 매개체로 기생충 감염이 안 되는 나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분으로 비료를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유기농 농사를 짓는 곳에서도 인분을 줄 때는 발효시켜서 액상비료라는 형태로 주기 때문에 기생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충남대 공동연구에서 기생충 실험을 하는데 우리나라 어디에도 기생충이 없어서 따로 실험실에서 배양할 정도였으니까요. 안심하고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농약입니다. 그렇죠? 농약이 제일 문제죠. 농약 역시 우리나라 식약처가 세계 1등급 수준으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몰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수용성 농약을 쓰기 때문에 수확 후에 2주 정도면 다 사라지는 농약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잔류 농약은 물에다가 씻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물에다가 일단 담가놓고 1, 2분 정도 놔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좌우로 3번 상추를 흔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세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천연 세정제라는 이름이 붙어도 일종의 비눗물입니다. 네, 계면활성제 있고 그죠? 불안한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든 마케팅일 뿐입니다. 그래도 이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상추를 2주 동안 계속 먹었더니 살이 빠지고 심신이 안정되었다고 말하면 진료 기록부를 새로 만들던 의사도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챕터. 2주 동안 당근을 이렇게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이번엔 당근 시리즈입니다. 상추 다음에 당근 한번 볼까요? 이시영 박사님은 90세 넘으셨죠? 70대처럼 보이시는 자연의학계의 큰 어르신입니다. 이시영 박사께서 젊은 시절 자연의학의 원조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비라벤나 병원에 공부를 하러 가셨습니다. 유명한 얘기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복습하시죠. 이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를 환자에게 주면서 1897년부터 사용해온 불로초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당근은 땅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뿌리에 흡수해서 저장한다라고 하더랍니다. 박사님은 지금도 90세의 몸으로 아침 체조와 명상 후에 사과와 당근으로 만든 주스를 마시는데요. 무려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감기나 몸살 한번 걸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정말 정정하시더라고요. 그죠? 박사님은 당근 2개와 사과 1개를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서 마시는데요. 당근 2개입니다. 당근 2개에다가 당근 좀 작잖아요. 그죠? 당근 2개에다가 사과 1개. 여기 2대1 비율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비라벤나 병원에서 왔다 해서 벤나 주스라고 제품명으로 우리나라 식품회사에서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식품회사의 부지런함에 놀라고 밥벌이에 힘겨매 애처롭고 마케팅에 여전히 끌려다니는 인간의 어리석음도 느껴집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주스에는 각종 화학 첨가제가 투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무첨가 벤나 주스를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당근은 당나라 때 당자에다가 뿌리 근자를 쓰네요. 그죠? 홍당무도 붉은 홍자를 써갖고 붉은 당나라 무라는 뜻이네요. 호빵, 호떡, 호두동도 모두 오랑캐를 통해서 왔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토착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전통식품 대접을 받습니다. 당근은 한방에서 구충제로도 쓰였고 각종 약으로 쓸 만큼 효능이 좋은 대표적인 뿌리 채소입니다.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베타카로틴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무려 7배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뭐가요? 당근이요. 어떤 성분이요? 베타카로틴이요. 세계 최강의 자연치료 병원의 환자들에게 아침마다 주스로 먹이는 불로초 당근 365일 매일 거르지 말고 믿고 드시길 바랍니다. 흑당근 많잖아요. 그죠? 그거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우리나라 어린 친구들이 싫어하는 채소 중 1위가 당근입니다. 왜 그럴까 했는데 아마 식감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맛있던데 당근. 네. 깨물어 먹기 힘들면 사과와 당근을 함께 넣어 착즙기와 믹서기로 무첨가 주스를 만들어서 아침마다 꼭 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근의 영양 성분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 B, C, K, 또 K가 또 되게 좋죠. 칼륨, 칼슘, 아이오딘, 지질, 엽산, 아연, 철분 등 당근의 효능을 저는 딱 3가지로 꼽는데요. 첫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죠. 이걸 전구체라 그러죠. 이 비타민 A가 눈에 좋은 성분입니다.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하신 분들도 인공 눈물을 넣지 마시고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드시길 권합니다. 홈쇼핑에서는 백내장이니 황반변성이니 공포를 주면서 루테인 제품을 권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천연 성분이 좋은가요? 인공 성분이 좋은가요? 눈에 좋은 당근을 드시겠습니까? 가공 추출된 약물 루테인 제품을 드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당근의 효력은요, 피부입니다. 오장육부가 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침묵의 장이라 하는 간이 하는 일은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일까지 하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당근은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에게 휴식을 줍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당근은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에게 휴식을 줍니다.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드셔야 되겠네요. 췌장만 힘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만일 홈쇼핑에서 간이 힘들면 독소 배출 호르몬이 잘 배출되지 않아 호르몬 저항성이 온다고 호르몬 주사 광고를 한다면 그 주사들을 매일 맞으시겠습니까?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피부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피부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비비크림 바른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저는 피부에 어떤 화장품이나 화학약품을 바르지 않습니다. 이거 깨알 자랑이신데요. 제 피부의 비결은 사과와 양배추와 상추와 당근과 각종 무첨가 주스입니다. CCA 주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거무튀튀하면 간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간과 피부는 부부관계나 다름없습니다. 아내가 화나면 남편도 짜증이 나고 남편이 즐거우면 아내도 기쁩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은 몸속 노폐물을 완전 배출하면서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눈에 좋았고요. 두 번째는 피부에 좋았고요. 세 번째는 혈관입니다. 이게 또 참 중요하네요.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혈관 뇌피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이유진 박사님께서도 우리 채널에서 얘기했지만 혈관 내피에서 주로 우리가 하는 면역 물질이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혈관 내피를 카로티노이드라는 게 여기서 염증을 줄여주는 걸 많이 발생시킨다고 하니까요. 이거 정말 좋네요. 그래서 이유진 박사님께서는 혈관 내피를 새로운 제6의 7의 장기로까지 말한다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근이 또 여기도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당근 속 칼륨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관에 좋으니 당연히 뇌혈관이나 당연히 뇌졸중, 중풍을 예방하죠. 일례로 하버드 대학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당근을 8년 동안 9만 명에게 당근을 매일 섭취한 A집단, 전혀 안 먹은 B집단,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먹은 집단, 이렇게 세 집단을 나누어서 장기간 실험을 했는데요. 매일 섭취한 A집단은 전혀 안 먹은 B집단보다 뇌졸중의 발병률이 무려 70%나 낮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네요. 이런 실험을 한 것도 대단하네요. 그죠? 8년 동안 9만 명에게 매일 당근을 먹이고 안 먹이고 했다는 거죠. 확실히 이런 거는 우리가 원숭이 데이터가 아니라서 원숭이 데이터도 믿을만 하지만 그나마 이런 거는 사람에게 실험한 거라서 정말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되나요? 당근입니다. 당신은 당근을 먹고 뇌졸중을 예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비싼 알약을 먹고 뇌졸중을 예방하시겠습니까? 저는 당근 먹을래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간혹 아침에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 했더니 주스를 먹고 우유와 토스트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 음식을 드시라고 했더니 사과와 당근을 먹고 빵과 라면을 드시는 분, 짜장면까지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출출하니까 편의점 닭장에 앉아서 보름달빵에 소주 한 병을 까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유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것은 또한 자연을 사랑한다면서 등산을 하고 산중턱 바위에 앉아 명상까지 하고 내려오면서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점집에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공포 마케팅의 대가들입니다. 구술 안 하면 1년 후에 죽는다거나 얼굴에 살이 끼어 있으니 부족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포심을 조장하여서 약을 파는 약장수와 다름이 없습니다. 공포 마케팅이죠. 500만 원짜리 구슬 안 되고 1000만 원짜리 구슬 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500만 원도 안 되고 1000만 원이 된다면 그것이 어찌 영험한 산신령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옛날에 많았죠 그런 일. 가난한 사람은 죽고 부자만 산다면 그것이 어찌 신통방통한 아기 통제라는 말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에 속아 넘어가 집도 팔고 논도 팔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갚지도 못할 사채까지 내서 산 밑에 무당에게 엄청난 돈을 바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일이 간혹 있죠. 뉴스에도 나오고 아직도. 당신은 약장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당신의 몸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당신은 약장수에 집중하지 마시고 당신의 몸에 집중해야 합니다. 몸의 변화를 시시각각 느끼며 몇 가지에 집중해서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특히 점심과 저녁에 일반식을 하더라도 배출 기일인 오전 12시까지는 채소, 과일이나 무첨가 주스를 반드시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배출 주기 그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허겁지겁 뭘 드시지 마시고 그때는 배출 주기니까 쭉쭉 빼고 독소 좀 빼고 오후 12시부터 뭔가를 드시면 되는데 그 전에 배가 출출하시다 그러면은 채소 과일 같은 거 채소는 아닌데 과일 같은 거는 또 30분이면 소화되니까 최소한 후딱 소화시키게끔 이런 거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음식은 절대 과식할 염려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면 우리 뇌는 산 음식을 계속 먹어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배부르면 그만 먹습니다. 그러나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듬뿍 첨가된 공장 음식은 우리 뇌를 교란시킵니다. 식욕 조절, 중추신경계를 교란시켜서 계속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TV를 켜놓고 잘 때까지 빵과 과자를 폭풍 흡입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우수한 두뇌 연구원들은 지금도 실험실에 불을 밝히며 배불러도 계속 먹게 만드는 화학 합성 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사고를 바꿔서 당신의 삶의 주체가 되고 당신 몸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그렇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당근을 볶거나 삶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불에 익히면 모두 사망한 당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베타카로틴 흡수력이 높아진다면서 올리브오일에 볶아 먹으라는 기사도 올라옵니다. 저는 이것이 올리브오일 회사의 마케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이것은 마치 철수가 공부를 잘하니 나머지 학생 20명을 학교에 나오지 말거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영양 성분을 죽인 후에 하나의 성분만 남으면 당근은 더 이상 진짜 당근이 아니죠. 이렇게 좋은 살아있는 당근이라고 해도 그냥 우적우적 씹어먹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맛있던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의 경우 사과 당근 주스로 만들어 드시길 추천합니다. 사과 2개, 당근 1개를 넣어서 갈아 만든 다음에 아침에 1잔, 오후에 1잔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하셨죠. 네. 근데 요거 좀 다른 게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는 당근이 2개고 사과가 1개인데 우리 조승호 한약사님은 사과가 2개고 당근이 1개네요. 요게 좀 다릅니다. 그죠? 배합이 다르니까 어느 날은 사과 2개 넣고 당근 1개 넣고 드시고 어느 날은 사과 1개, 당근 2개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우리가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음식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방법이겠네요. 도움을 더 드리자면 사과를 먼저 넣고 당근은 썰어서 조금씩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착즙기나 믹서기를 사용할 때 쉽게 편합니다. 네, 아주 꼼꼼하시네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죽효약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예방원 카페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세척되지 않은 흑당근을 드시고 더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당뇨와 고혈압이라고 말하며 장기 치료를 명령하던 의사도 진료 기록부를 새로 만들면서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해보겠습니다. 항상 하는 멘트 있죠?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죠. 자, 2주 동안 상추를 먹으면 어떻게 깜놀할까요? 나의 주치의가 불로초, 즉 상추를 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락투카리움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통효과가 있어서 상추 아편이라고까지 불립니다. 그만큼 진통효과와 진정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이 락토카리움은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상추랑 치커리 딱 두 종류에만 나옵니다. 안심하고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농약 걱정할 필요 없고 또 기생충 걱정할 필요 없다고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주 동안 당근을 드시면 의사들이 깜짝 놀라갖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돈 못 번다고 하십니다. 왜요? 이시영 박사님은 당근 2개와 사과 1개를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마시는데요.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베타카로틴이 시각취에서 공부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무려 몇 배요? 7배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당근의 효능을 우리 조승우 한약사님께서는 3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첫째, 눈 건강. 둘째, 피부. 당근은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간에서 휴식을 줍니다. 또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피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혈관입니다. 당근에는 카르티노이드가 들어있는데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피가 탁해지고 또 혈관에서 일어나니까요. 이게 정말 좋겠네요. 또한 당근 속 칼륨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관 순환을 촉진한다는 논문도 있고요. 매일 당근을 섭취한 A집단, 전혀 안 먹은 B집단보다 아까 말씀하셨죠? 뇌졸중 발병률이 70%나 낮았습니다. 이게 어디 집단인가요? 8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9만 명의 간호사분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점심과 저녁에 일반식을 하더라도 배출기인 오전 12시까지는 채소 과일이나 무첨가 주스를 반드시 실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의 경우 사과 당근 주스로 만들어 드시길 추천합니다. 여기서는 사과 2개, 당근 1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넣어서 가른 다음에 아침에 1잔, 오후에 1잔 이렇게 나눠 드시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책 완전 배출 사이먼 북스 책입니다. 사이먼 북스 특히 또 건강소정 많이 내시는 분들이죠. 자연치유와 건강식에 대해서 사이먼 북스 책 정말 다 좋습니다. 진짜로. 네. 뭐 또 모든 또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 보통 보면은 책이라든가 아니면 언급하시는 거 보면 사이먼 북스에서 출간한 책을 갖다가 많이 언급을 하시고 거기서 참고하셨다는 네, 추가 자료들 같은 거 다 많죠. 네, 좋은 책을 많이 배출하는 곳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